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두바이 서점 몰에 있는 가장 큰 서점이에요. 여기가 일본계 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 키노쿠니야라는 서점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일본계 책이라고 하네요. 서점책이. 여기 면적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몰에 있는 서점 중에는 가장 큰 서점인 것 같습니다. 로컬 서점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랍어 서적도 있네요. 꾸란. 전부 다 아랍어로 된 서적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네, 영어가 아니네요. 무슨 언어지? 문학 코너에 와 있는데요. 댄 브라운의 소설도 있고 파울 코엘료 소설도 있네요. 그래서 본 책들입니다. 미들 이스트, 아라빅, 서바이벌 힌디, This is Crazy Rules Idioms Dictionary. 이렇게 네 가지 언어나 문화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밤 11시 정도 돼가는데요. 방금 제가 목욕을 하고 나와서 피부가 좀 뽀샤시해 보이나요? 제가 두바이 몰을 갔다 왔어요. 두바이 몰에 있는 일본 이제 대형 서적 체인점을 갔다 왔습니다. 두바이 몰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완독한 책이 하나 있거든요.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책을 이제 읽었는데 한국 이제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인류의 역사 과정이나 인류가 발전해온 그런 진보해 온 과정에 대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놔서 각 나라의 이제 그런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두바이몰에서 산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 책을 샀습니다. 오늘 책을 좀 많이 샀긴 샀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역시 두바이 살면 영어가 잘 돼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아직 말하는 게 그렇게 막 유창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이제 네이티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으로 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 책이 있는데 서점에서 그 옥스포드 러너스 포켓 이게 Phrasal Verbs and Idioms 해가지고 따로 쓰는 관용구에 대해서 수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켓북입니다. 작습니다. 이 정도면 손으로 쥘 수 있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포켓 딕셔너리거든요. 이걸 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생각이고요.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서 제가 작은 사전을 샀습니다.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얇아서 또 언제든지 휴대하기 좋고 그래서 자주 빌려진 거요. 저번에 한번 힌두어를 배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바이벌 힌디라는 이 책을 샀어요.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유용한 표현들이 있는 회화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돼서 제가 샀고요. 회화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은 책으로 읽고 다녀야지 쉽게 쉽게 써먹을 수가 있고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보면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직장에 이제 인도인 동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샀습니다. 큰 책을 사게 되면 회사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요. 회사 보기도 불편합니다. 작은 책을 사야지 자주 펴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화책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들어갈 정도의 작은 책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위주로 아주 기본적인 단어, 어휘나 그런 문장에 대해서 들어있는 책을 좀 선호해서 샀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마케팅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사람에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실용적인 서적으로서 좋은 것 같아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생산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하게 되면 나중에 컨텐츠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책을 또 하나 샀는데요. 똑같은 더미 시리즈의 비디오 마케팅입니다. 아까 전에는 컨텐츠 마케팅 스트래티지, 이거는 비디오 마케팅. 비디오 마케팅은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어느 쪽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실용적인 내용을 좀 더 공부해보고자 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더 즐겁게 재밌게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랍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미드리스트 아랍어에 대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아랍어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제가 아랍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아랍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랍어로 기본적인 내용을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좀 습득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했고요. 마찬가지로 미드리스트 중동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중동 모든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돼 왔고 동대에서부터 해서 현대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중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샀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권의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제 읽었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계속 읽었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쉽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이 총균수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1998년도에 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엄청 오래된 책이죠. 20년 정도 된 책입니다. 작가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15일 날 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오늘이 20일인데 15일 날 또 완독을 한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두꺼운 책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고요.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고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또 수작도 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사나 이제 문명이 발달해온 그런 과정들을 언어학적이나 고고학적인 지리학적으로 설명해서 풀어 쓴 책이라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나?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그 문명을 향한 지배가 일어나고 그 침략이 발생하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 세계까지 이어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정말로 잘 풀어 쓴 책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역사를 한 번쯤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나서 또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또 읽게 되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제레드 다이아몬드 쓴 책 총균세, Guns, Germs and Steel. 이 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작가가 필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책이거든요. 이 책 때문에. 이 책 두께가 무겁고요. 거의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어간 책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전에 또 이 작가가 낸 책이 있는데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을 쓴 작가예요. 그 책도 엄청 유명한 책이고 그 이후에 나온 책이 총균세라는 책인데 이 책 자체가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왜 유럽 쪽이나 뭐 유라시아 대륙 쪽에 있는 지역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점령이 됐습니까? 나름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문명이 발달되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또는 여러 가지 지리학적, 생태학적, 고고학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가설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 흐름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아주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에게 유익한 책이었고요. 제가 이런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드리스트, 중동에 대해서, 이 근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아랍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 아랍의 이제 고대 문명부터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제가 이제 최근에 두바이몰에 주말에 키노쿠니야라는 그 일본 대형 그 서점 체인점이 있어요. 그 새로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서 그 책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즐겨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처음 접한 게 군대 입대를 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정도 읽었나?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뭐 책을 억지로 읽어라 해서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억지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안 읽었어요. 책을 읽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뭔가 좀 자극이 되고 이제 그 힘든 병영 생활을 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TV를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봐도 예능 프로그램 봐도 이제 지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게 된 게 책을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책 처음 읽을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책을 읽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되게 곤욕이었어요. 한 장 읽고 또 정신이 집중이 안 되니까 딴짓을 하게 되고 중간에 그 책을 한 권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을 해서 못 읽으니까. 그리고 내용을 또 읽어도 내용이 좀 어려지면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읽고 한 줄씩 읽는데도 버거웠습니다. 그 책을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제가 변화가 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나은 사람으로 좀 바뀌고 싶다라는 그런 성장 욕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속에. 어, 어떻게 하면 나의 성장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책 읽기였었거든요. 처음에는 못 느꼈지만 조금씩 조금씩 제가 나아진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고력이 생깁니다, 사고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주관이 생기거든요. TV를 자주 접하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생각을 스스로 TV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거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감정적인 부분에 동조가 되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법, 사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TV를 보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뭐 드라마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미드 드라마부터 해서 영상들을 많이 봐왔는데 실제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TV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TV를 보면 막 3시간씩, 5시간씩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없는 거라 생각 들어서 어, 이제 페인같이 드라마 보고 TV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볼 때는 되게 재밌고 이제 즐거운데 다 보고 나면 되게 허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시간을 쓸 때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진짜 시간도 엄청 빨리 가고 그 시간 동안에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의도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 책 읽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책부터 읽어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나와서부터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읽다가도 또 읽지 못한 때도 있지만 책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읽는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책을 이제 한 10권 읽고 50권 읽고 100권 읽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게 왜냐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금방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책을 빨리 읽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빨리 읽혀지는 게 아니고요. 속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빨리빨리 읽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다른 내용은 금방금방 스킵을 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100권 이상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떠한 깨달음이냐면 책을 꾸준하게 읽어야 되겠다. 독서하는 거에 꾸준한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읽으니까 아무래도 어휘력이나 그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그런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이제 그 주관적인 생각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습득되기 전까지는 생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면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경제나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책을 읽지 않게 되면 그런 배경 지식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토론을 할 때나 내가 이제 뭔가 주제로 발표해야 될 때도 그런 나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의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고 또한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머리에 지식이 쌓이게 되면 그 쌓이게 된 만큼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 또한 유튜브를 찍고 대중연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게 저희 꿈이고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제가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성장을 느낍니다. 그래서 독서를 정말로 안 하신 분들이라면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올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작년에는 제가 독서를 한 50권 정도 읽었어요. 책을 한 50권 정도 읽었는데 올해는 이제 1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3주 정도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12월 달에.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12월 16일쯤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1월 20일까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책을 지금 9권 읽었거든요. 꾸준하게 목표를 잡고 지금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습득을 해서 제가 나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하는 게 물론 지루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게 되게 정적인 활동인데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어떤지 깨닫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책에 적혀 있는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회사에는 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사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 읽는 훈련을 하는 게 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지식들을 계속 쌓고 내가 알고 나가는 것이랑 내가 모르고 나가는 것이랑 엄청난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책을 굳이 막 읽고 싶다, 못 읽으면 죽겠다, 뭘 읽고 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책을 펼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죠. 제가 처음부터 책을 뭐 읽기 수월하진 않습니다. 두꺼운 책, 특히나 이런 두꺼운 책을 7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책들을 읽으려고 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얇은 책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러리스트, 제가 이제 여기 영문책을 이제 두바이 와서 이제 사서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영문책을 이제 많이 읽게 되면은 또 좋은 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영어로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배경 지식 자체가 영어를 스스로 영어로 생각하는 방법, 이제 그 사고하는 것들을 책을 이렇게 영문책을 읽으면서 원서를 읽으면서 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기 위해서 그 영문 서적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중에 한국에 이제 나와 있는 번역본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스트셀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외국 서적을 번역을 해서 나온 책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책도 이제 많이 읽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두바이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책을 가져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분명 책값은 한국이 좀 더 싼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 번역이 안 되는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이제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정보를 좀 습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일단 영어 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도 크지만 그것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좀 흥미 위주의 책들을 한번 영문으로 된 서적을 찾아보자. 그런 것들은 한국이 번역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분야에 있는 집중을 해서 그런 책들이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저에게 도움이 된 지식이 있다면 그 책을 이제 읽으면 되는 것이죠. 영문 원서를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킨들이라고 이제 이북 모바일로도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또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킨들 그 단말기를 샀는데요. 요즘 메가스토어라는 그 유통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300디람 정도에 그 샀는데 와이파이가 되면 이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들 같은 경우 원래 있던 책들도 이제 모바일과 연동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영문 책밖에는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그 단말기가 되게 간편하고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휴대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모바일로 매번 책 이북을 보는 거는 이제 눈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말기로 이제 보면은 단말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발광하지 않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책이 이제 안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눈에 덜 자극적이라서 단말기로 이렇게 이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읽는 용도로 샀습니다. 하루에 한 10분씩만 투자를 해서 읽게 되면 일주일에 얼마인가요? 일주일에 한 70분이죠? 1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시간 치면은 4주로 곱하기 한 달이면 거의 4시간 정도 되죠. 4시간이면 책 한 권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이면 12권입니다. 12권. 최소한 10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북으로 해서 책은 10권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짬짬이 내서 책을 읽는 것이고요. 외출했을 때나 어디 카페에 갔을 때나 책을 이제 간편하게 단말기로 이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문 원서에 대해서도 독서를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하는 것은 무수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들었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웃풋은 인풋도 물론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아웃풋으로 내가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정말 아웃풋을 잘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만 많이 읽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책에 대한 그런 실용적인 내용을, 그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내가 실천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읽는 거거든요. 지금 읽는 책은 뭐냐면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뭐 겉으로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 이제 대선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래를 잘 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거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협상에 대한 부분, 거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얻고자 이 책을 읽기 시작하게